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지상권에서 나오는데, 자, 오늘은 죄송한데 제가 그 요약 프린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진도를 조금 나갈 테니까요. 네, 거기 좀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물권법인데, 물권법, 자, 요거는 일단 점유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란 권리, 이게 뭐 실제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과 관련돼서 우리 취득시효라는 부분도 봤고, 공동소유라는 부분도 보셨고요. 그리고 실제 공동소유, 이거는 뭐 취득시효 공동소유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이 이제 제한물권에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서 요 내용을 이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소유자는, 즉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 수익, 처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즉 용익물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으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은 안 되지만 자기가 필요하면 빌려준 돈 회수를 위해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제한물권들은 왜 소유권처럼 사용 수익이 자유롭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제한물권은 남의 물건 위에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들은 모두 다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어떤 권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전절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타물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타물권은 자, 개념상 남의 물건을 쓰는 사람 혹은 남의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물건 주인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들은 모조리 다 무슨 설정자, 무슨 권자 해서 요래 나옵니다.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명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자, 요 사람이 물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주인이 남을 위해서 내 물건에다가 권리를 설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자, 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같은 권자, 얘는 남의 물건이 어떤 권리,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권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 나오니까 지상권도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설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개념이 자, 요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쓰는 권리입니다. 사용하는 권리, 그거를 지상권이라고 예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의 토지에 갑이라는 애가 건물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뭐 누구 허락받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자, 요걸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 즉 갑의 땅을 좀 씁시다라는 겁니다. 요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상권 설정자. 남의 땅 위에 건물 갖고 있는 애, 즉 땅을 빌려 쓰는 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요런 권리입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자,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 개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열어 나옵니다. 그래서 280조, 우리 교재 보시면 206페이지에 이제 279조에서 개념을 금방 보셨고요. 208페이지 보시면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조문을 보니까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자, 30년이니, 15년이니, 5년이 하는 거, 요거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최소한 요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긴 거, 그래, 50년짜리, 뭐, 100년짜리, 영구 무한, 이런 거는 되는데, 이거보다 짧은 거, 그러니까, 뭐,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20년짜리,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 한번 봅니다. 1호를 보니까, 석조, 돌로 지었습니다. 석회조, 시멘트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조, 기와집 정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와 같은 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를 보니까 전호, 즉 1호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15년, 그리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에서 이렇게 5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 보니까 전항, 즉 1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30년이라 야들이 우리 20년만 하자 해서 요래 정했다라고 하면 20년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연장한다라는 거 됐고요. 그리고 281조 보니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안정했다라고 하더라도 280조 규정처럼 최소한 요 규정은 기간은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일단 여러분이 존속기간 뭐 30년, 15년, 5년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기간이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입니까? 최소한입니다. 최단기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 프린트물에 제가 정리를 꼭 해놨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용의권과 관련돼서 존속기간이 각각 이렇게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규정이 30년, 15년, 5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최장이 아니라 뭡니까? 최단 존속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이니까 이거보다 긴 거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계약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280조에서 최소 규정만 나오는 거지 최대한 몇 년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영구 무한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하는 지상권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최장이고 최단이고 간에 기간 규정 자체가 아예 법조문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하는 지역권 이거는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뭡니까? 그래, 기간 규정 자체가 존재 안 하니까 최장이고 최단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가 판례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에서 자, 요거는 자, 좀 이따 312조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보실 텐데, 예, 전세권의 존속기간 312조, 이건 중요합니다. 기간을 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보니까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합니다. 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을 10년 넘지 못합니다. 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또 312조 2항을 보니까 요런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건물의 경우에는 최단기간 이건 더 제한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개념상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것 자체는 아니 법조문에서 10년 넘으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은 영구무한의 전세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규정이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땅을 빌립니다. 토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해가지고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거는 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최단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거 다 토지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전세권에서 312조 다시 볼게요. 요 규정은 자 됐고.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돼서 옛날에는 임대차는 20년 넘지 못합니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한 2010년대쯤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 조문은 헌법이 위헌됩니다 해가지고 민법 조문이 하나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옛날에 있던 652조 이 조문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조문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차와 관련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기간 규정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뭐냐라고 하면 요게 한 시험 2번쯤 출제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임차권 즉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하냐가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거 기간 규정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최장이고 최단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한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거 됐고. 그리고 참고 삼아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최소 기간이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최단기간만 이렇게 정하고 있을 뿐이지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한번 존속기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은 요겁니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요거 되느냐? 된다라는 겁니다. 규정상 이거 금지가 안 되니까 허용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전세권 312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정리하십시오. 됐고. 자, 이제는 전세권에서는 시험 문제가 제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지료입니다. 토지 사용 대가. 그리고 보십시오. 자, 남의 토지에서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토지 사용 대가, 지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요거는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소, 즉 지상권은 지료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지상권은 뭡니까?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그거 그래서 이 유무상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만약 예를 들자면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자 매년 5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50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뭐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등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자, 지료에 관한 사실이 등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A는 자,
이 지상권이 유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없으니까 등기 안 해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등기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등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제3자 이런 애한테 야 이거 연 500만씩 줘야 되는데 그 주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두 사람은 분명히 계약을 하면서 자 치료는 얼마 한다라는 거 계약서에다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치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즉 등기 안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3자한테 치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3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치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까? 무상으로 취급이 될 거니까 치료 증액 청구가 치료 증액 청구권 이것도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뭔가 치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증액합시다라는 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치료 자체가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뭡니까?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 증액 청구라는 것 자체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있는 거에서 자 그거를 증대를 시키면 그게 증액이라고 부르지 아예 없는 데서는 증액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판례 요것도 이따금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상권 소멸 청구권 해가지고 자 요게 287조인데요. 자, 요 조문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210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양과 중간쯤에 양괄로 2번에서 지상권의 처분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치료관계에서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 아니다. 그리고 치료 지급에 약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금전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약정은 등기해야지만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 나옵니다. 그거 확인했고 그리고 밑에 판례 한번 보십시오. 굵은 글자 한번 봅니다.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치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기를 해야 되는지 여부 적극은 뭡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3자한테 치료 주장하려고 그러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및 치료에 관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서 적극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번, 3번 요 내용을 그렇게 판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됐고 옆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211페이지, 280 6조가 아니라 밑에 미은입니다. 치료 증감 청구권 이것도 조문 한번 볼까요? 치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권인 지상권은 뭐 땅을 하루 쓰자 그거 아닙니다. 몇 년씩 이렇게 혹은 몇십 년씩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전제가 되니까 기간이 제법 기니까요. 그 중간에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2007년도인가 뭐 금융위기 오기 전에 한 번은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막 진짜 예를 들자면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우유 한 병이 예를 들자면 생산 원가가 한 100원이다 치면요.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우유 생산 원가가 뭐 300원씩 이렇게 2배, 3배씩 막 뛴 적이 있습니다. 뭐 기름값도 막 뛴 적이 있고 50달러 하던 게 뭐 하여튼 그 다음 달에 되니까 뭐 배럴당 100달러 하고 뭐 이런 소리를 2007년도 금융위기 하여튼 직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일단 지상권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전제가 되니까 중간에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치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 갖고는 세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정액합시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래 되면 좀 깎읍시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286조인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조문입니다. 287조입니다. 자,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에서 자, 지상권자는 몇 년 이상 치료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2년입니다. 예, 그렇죠. 요거 1년 아니고 2년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상권자는 자, 지상권자. 자, 을이라는 애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너 나가라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 조문을 분석적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2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연속해서 2년 동안 지급 안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합산해서 2년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합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치료를 몇 년 내다가 한 번 안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내다가 또 한 번 안 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연속해서 2년 안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합해가지고 몇 년이 찼다라는 겁니까? 2년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자, 너 예전에도 한 번 안 낸 적 있지?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안 냈으니까 2년 됐다. 예,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라.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요 동그라미 2번인데 요 판례인데 요거 설명드리고 우리 교재 가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자,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땅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번 지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안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가 열이 슬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시점에서 땅 주인이 갑에서 A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는 이제 바뀐 주인한테 처음부터 이제 또 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괜히 신경 끌어갖고 좋을 거 없으니까 또 A가, 을이라는 애가 A한테 한 2년 정도 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간을 싹 보는 겁니다. 요거 안 내면 야가 어떻게 반응 보일까 해가지고 간을 싹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끈하는 겁니다. 너 옛날 주인한테도 1년 미룬 거 있다며. 너 이 상습범이고 내한테도 이 짓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2년 동안 너 지급 앞에 한 번 있고 내한테 안 냈으니까 2년 동안 치료 지급이 연체가 되었으니까 당신 나가라.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원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치료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을이라는 애가 치료를 체납한 게 이렇게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씩 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양수인 누굽니까? A입니다. A에 대해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토지 양수인 A는 아직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 양수인 야한테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2년 차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직 야한테는 아직 1년밖에 안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소멸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봅니다. 그러면 자, 그 내용은 자, 211페이지 287조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판례 바로 나오네요.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체납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치료 연체와 관련돼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이 치료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상권에서는 치료가 뭐 거짓말 좀 못하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 부분 특히 위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앞으로 이제 지상권은 법 조문 읽어가면서 이제 조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지상권은 곁다리에 있는 것들을 조금 보죠. 오히려 지상권은 곁다리에 있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중간쯤에 그 보충해서 담보지상권이란 말 나옵니까? 네, 그래서 요건데 요게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미 출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뜸한데요.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정리를 하고 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 말부터 좀 이상합니다. 자, 지상권은 용익물건입니까? 담보물건입니까? 지상권은 용익입니까? 담보입니까? 용익, 전, 지상권, 제어권, 전세권, 이건 용익물건입니다.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담보지상권 해가지고 뭔가 아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익권하고 담보권하고 뭔가 섞인 듯한 이런 느낌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담보지상권이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행이 갑한테 대출을 한 1억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당권은 담보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자, 은행이 합니까? 아니면 땅 주인 갑이 여전히 할 수 있습니까? 갑이 할 수 있죠. 대신 은행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갑이 안 갚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걸 경매를 해서 그냥 자기가 빌려준 돈 1억 이걸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사용수익에 대해 땅 주인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하여튼 알아서 해라. 나는 내 돈만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들어가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갑의 토지가 그냥 나대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막 건물 막 올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그렇죠. 나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대지는 뭐 하여튼 뭐 어떤 제한도 없이 그냥 모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뭐 건물을 몇 층짜리 짓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나중에 갑이라는 애가 이렇게 건물 올리면 나중에 피곤합니다. 경매하려고 그래도 자, 이거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건물 때문에 내 땅 경매 받아봤자 잘 쓰지도 못하겠네 해가지고 제값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 토지가 위에 뭐 건물 안 올라오고 가만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요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더불어 야가 요 토지에다 뭐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지상권까지 함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거는 그럼 보십시오. 은행이 요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들이 이거 좀 쓰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상권은 다른 사람 못 쓰게 하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다가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이 땅을 좀 씁시다가 아니라 뭡니까? 남들 못 쓰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또 지상권을 설정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공간을 같이 못 씁니다. 용익물건이 바로 그겁니다. 용익물건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또 지상권이 설정될 수가 있는 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남들이 이 땅에 지상권 또 설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래 돼버리면 나대지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자들이 요 지상권은 은행이 즉 저당권자인 을이 요거 쓰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자라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요게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아까 지상권 한번 봤습니다. 지상권은 아까 존속기간이 점거한 건물 30년, 기타 건물 5년, 15년, 공작물 5년에서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요 기간은 최장이었습니까? 최단이었습니까? 최단. 그러니까 이거보다 긴 거는 관계없는데 짧으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존속기간 30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자, 멸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는 겁니까? 존속기간 동안 쭉 유지됩니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기간 딱 정해놨다라고 하면 그 기간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없어졌다, 나무가 없어졌다, 이렇더라도 30년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됐죠?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요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예를 들면 30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을한테 돈을 갚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가지고 이 저당권이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 담보지상권 이것도 같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같이 소멸됩니다. 기간 남더라도. 요게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해놓으면 기간 만료되기 전에 건물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존속기간 동안은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근데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땅을 쓰자라는 게 아니니까 뭡니까? 돈을 갚으면 저당권 없어질 때 담보지상권도 뭡니까?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자, 그럼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은행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요 토지에 예를 들자면 제3자 A가 건물을 하나 지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래된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은행 야는 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은행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다시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중의 지상권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은행은 A를 상대로 해서 네가 건물 짓는 바람에 나의 지상권이 침해가 됐다. 원래 하나의 토지에 지상권은 2개가 안 되는데 내가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또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 지상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뭡니까? 건물 철거해라. 요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은행이 얘를 상대로 해서 야, 이거 철거해. 요걸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야가 또 뭘 주장했냐라고 하면 야, 네가 건물 지어놓고 땅 쓰는 바람에 내 사용수익을 내가 지상권자인데 내 사용수익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따로 해줘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야, 그 건물 지어놓으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건물 철거해라.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지상권은 은행이 씁니까? 아니면 남들 못 쓰게 하자라는 겁니까? 남들 못 쓰게 하자. 그러니까 은행 자체는 이 토지 자체를 사용수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 하지를 않으니까 이득이 생기지를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야가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을 뿐이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 땅을 쓸 권리 자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상당에 즉 월세상당에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은행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이 땅 나대지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한 5억쯤 됐는데 네 건물이 있는 바람에 이 담보가치 확 떨어져 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1억 빌려준 거 이것도 제대로 회수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 손해배상 해주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 요게 요겁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 사용으로 죄송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갑 혹은 A 야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나딜 상태로 망가놓으면 한 5억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땅 주인이 여기 함부로 A한테 빌려주고 건물 짓게 하고 해서 막 씀으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교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3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당권자는 자,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 지상권 설정했으니까 남들 쓰지 마.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이 땅을 A한테 빌려줘가지고, 즉, 다시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자, A가 건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야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을은 나의 지상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청구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지상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자 A를 상대로 해서 자 네가 썼기 때문에 내가 못 썼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당권자가 네 건물이 지어지는 바람에 토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1억 제대로 회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예 어렵지만 자 요게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 요게 밑에 나온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도 계속 요게 관련된 내용들이 예, 요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12페이지입니다. 담보지상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성질 및 효력에서 요래 나오는데, 제가 그 성질 및 효력에 동그라미 4번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요거는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린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은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요까지 하시도록 하고, 자, 이제 법정지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 요 내용은, 우리 조금만 쉬다 가시죠. 요 내용 조금만 쉬시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